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학교별 출제 경향이라든지 대비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연대는 따로 지정도서는 없는데요. 교내에서 브라운하고 줌달 일반학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가 줌달이 있는데 뭐 지정도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정도서에서 문제 내지 않습니다. 지정도서를 넘어서는 형태에서 문제를 더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도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내 사용 교재 같은 경우는 옥스톱이라든지 줌달 일반학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연대 간단한 객관식 15문제,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 4문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술형 큰 문제에 밑에 소문항이 한 서너 개 정도 달려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당연히 서술형이 배점이 훨씬 더 크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8문제에서 10문제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에 그 하나 있고 밑에 소문항이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적으면 2개, 그 다음에 많으면 대여섯 개까지 달리는 그런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대나 고대나 꼼꼼하게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주제별로 묶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고급화학에 대한 비중이 적을 때는 한 20%, 많으면 한 30% 이상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고급화학이 나왔을 때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이제 고급화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서술형 큰 문제 한 문제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15점에서 크면 18점까지도 날아가요. 그 문제 통째로 15점에서 18점을 날려버리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불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전범위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고급화학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쪽 파트 나오면 무조건 100%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화학. 자, 우리가 중앙대와 경희대를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희대는 왜 집어넣냐면 경희대, 의대가 화학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중앙대 화학이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요거는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고대 기출문제에 비해서 중앙대 기출문제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항수도 1시간에 30문항이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난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대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급화학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객관식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이제 형태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경희대도 똑같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앙대랑. 자, 그래서 경희대, 의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중앙대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급화학보다는 일반학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숫자가 너무나 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기도 못 쓰는데 그거 손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지수가 남발합니다. X, Y, G 관계 이상하게 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 화학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칙연산 경진대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칙연산 잘하는 사람들이 이대 화학 시험은 굉장히 또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좀 서수점 이하의 좀 약간 더러운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3, 4, 5, 6에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더러운 거 어느 정도 연습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엄청 많이 높진 않지만 숫자가 더러워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형태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30문항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문항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숫자가 더러워서 제가 중상을 줬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지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20지선다는 20개의 됩니까? 숫자를 한 곳에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숫자를 찾아서 적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지선다는 단답형 주관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어가지고 이게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이 여기 있으면 이 답이 이제 얘가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답형 주관식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줌다라고 스톱이 이용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객관식 이제 그 문항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대만 다 모여져 있습니다. 원광대, 대카대, 고신대. 이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엄청 많죠. 자, 원광대는 1시간에 40문제, 올 객관식이고요. 대카대 20문제인데 객관식하고 서술형 섞여 있습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문제, 이것도 올 객관식이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정답의 전공 전체적으로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범위가 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도 많이 기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조를 그려라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대카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구조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는 형태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약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많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같은 것도 많이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학교 시험 대비하듯이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일반화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유기화학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연대미래입니다. 자, 연대미래 여러분들 요거는 의대만 타겟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조 그려라, 메커니즘 그려라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화하고 유기화학 전범위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서술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멘트를 하나 더 달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서술하라는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말 꼼꼼하게 다져놔야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화학, 유기화학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서술형이라서 답 쓰는 요령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답 쓰는 요령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습한 대로 답 쓰시면 그러면 이제 답 못 써서 감점 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